얼마 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를 표하는 와중에 유독 러시아와 중국이 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은 당장 이 조치에 대해 주변국들에게 설명하라며 압박했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의리제는 오염수가 그리 안전하다면 마셔보고 이야기하라며 제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등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민폐를 끼치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피식함을 자아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일본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에 중국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에 일본은 한 발 물러서 마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베의 뒤를 이어 스가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후로는 그러한 계획이 좀 더 노골화됐죠. 그가 취임 후 방문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책임감을 가지고 오염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10월 16일에 마이니치 신문은 스가 총리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일본 측 보도가 나오자마자 주변 국가들의 비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일본은 공식적으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해양 방류가 결정된 4월 13일 관계 강요회의 직후 스가는 정부는 처리수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라는 용어를 절대로 쓰지 않고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의 반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8년 전 일본에게 치욕을 당했기 때문이죠. 1993년 영국의 채널 4TV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냅니다. 러시아 해군이 방사성 폐기물 투기 전용선을 이용해 자국의 액체성 방사성 폐기물 900톤을 홋카이도 앞바다에 버린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러시아 해군 선박이 도착했을 때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감시선 페가수스호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이들을 안전하게 따돌리고 핵 폐기물 방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방출 장면은 전 세계에 공개되고 말았죠. 그리고 1개월 뒤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1959년부터 한국의 동해를 비롯 오호츠크해, 북태평양, 북극해의 원자력 잠수함 쇄빙선에 노후 원자로 등 방사성 폐기물을 그대로 바다에 버렸다는 사실까지 알려졌죠. 당시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분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특히 먹거리를 소재로 표현됐는데, 방사능 스시를 먹어야 하는 것이냐라든지 왜 히로시마 나가사키로 모자라 우리가 방사능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 등등 엄청난 분노는 일본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항의로 이어졌죠. 물론 한국에서도 상당한 공포와 분노가 일었지만 한국에서는 큰 이슈로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그보다 더 큰 사건들이 많았으니까요. 1993년 2월 말에는 5.16 쿠데타 이후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고, 3월 8일에는 박정희가 조직하고 전두환이 활용한 군대 사조직 하나회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됐고, 3월 12일에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제1차 북핵위기가 촉발됐죠. 그러나 일본은 달랐죠. 러시아의 핵폐기물 방출 장면이 보도되자 일본에서는 러시아인들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며 비판했고, 심지어는 러시아 대통령을 일본으로 불러들여 더 이상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까지 시켰죠. 그러면서 당시 호스카와 모리히로 일본 총리는 이러한 행위는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본 정부의 항의에 놀란 것은 러시아였습니다. 그때까지 일본 역시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렸으니까요. 일본은 원자력 의존도가 높았고 육지의 핵 폐기물 저장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국제협약에서 저준위 핵 폐기물 바다 투기를 금지하는 것조차도 반대해 왔었죠. 그런데 러시아가 자기들 앞바다에 핵폐기물을 방출하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 등이 주도해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런던 협약이 나오자 일본도 해양 방출 금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때까지 협약에서는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법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지난 13일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하고 다음날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나 한국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상당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1993년에 일본이 특히 분노했던 이유는 러시아가 일본 따위의 항의는 듣고 싶지 않다는 식의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199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항의를 재차 확인하고도 노골적으로 일본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처음 러시아의 해양 방류 사실이 알려지고 러시아 대통령 옐친으로 하여금 핵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로 인정하도록 했지만 옐친이 러시아로 떠난 당일 다시 해상에 핵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 따위의 항의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일본을 무시하냐며 상당히 자존심 상해했던 겁니다. 그랬으니 러시아가 일본 따위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여실히 드러나죠. 그런데 일본이 더 대단했던 건 러시아가 일본을 무시한다며 분노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러시아에게 성인 군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화를 꾹 누르고 러시아를 어르고 달래기도 하다가 육지에서 처리할 비용이 부족하다니 슬프다며 러시아의 육지 처리 시설을 지으라며 돈까지 쥐어준 겁니다. 일본은 28년 전 러시아가 일본을 무시하고 핵 폐기물을 코앞에 버린 일로 엄청난 분노와 치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육지에 버려달라며 호소하기까지 했었죠. 그랬던 일본이 이제 똑같은 피해를 남북한과 중국에 전가하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는 지진에 의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억하지만 후쿠시마 사고는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를 경험한 전 세계는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체계를 마련했죠. INES는 원전 사고의 규모와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평가 체계로 0에서 7등급으로 구성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심각한 사고로 보죠. 1, 3등급은 고장, 4, 7등급은 사고로 분류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7등급이 매겨졌습니다. 현재 INES 분류상 7등급에 해당하는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둘뿐인데요.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도 이례적이라 싶을 정도로 큰 지진은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왔고 16,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과 동시에 인류 역사상 최악이라 불리는 방사능 유출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원전에서 흘러나온 방사능은 바다로 흘러들었고 말 그대로 주변 해역 수백 킬로미터는 죽음의 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발전소가 폭발하면서 원전의 핵심이라 불리는 핵연료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로 노출됐다는 점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핵심은 핵연료를 물에 담가두고 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열로 수증기를 만들어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가스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핵연료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항상 물에 잠겨 있어야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칫 녹아내린 핵연료의 온도가 치솟아 또다시 사고 당시처럼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흘러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쿄전력은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2011년부터 원자로에 쏟아부은 냉각수 그리고 지하수는 120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로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 오염수 안에는 방사성 물질 중 물에 쉽게 녹는 성질을 지닌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가 용해되어 있는데요. 오염수에 녹아있는 세슘 등은 유입된 지하수를 타고 흘러나갑니다. 지하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바닷물을 막는 벽을 만들었지만 물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죠. 그래서 2014년 벽과 제방 사이에 물길을 설치해 바다로 흘러드는 지하수가 물길을 따라 흐르도록 했습니다. 흘러나온 오염수를 퍼올려 처리 과정을 거친 후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누적되는 지하수 양이 늘었고 2015년부터 벽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120만 톤의 오염수를 저장 탱크에 차곡차곡 저장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8월이면 한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사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해양 방류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28년 전 러시아에게 어떻게 대했든 아랑곳 않고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쏟아버린다는 계획을 밝히자 미국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핵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접근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억 달러에 달하는 핵 폐기물 처리 예산을 탓하며 바다에 버렸듯이 일본 역시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 5가지 중 돈이 제일 적게 드는 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선택했죠. 지난 2020년 2월 일본 정부의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의 보고서는 91개월에 걸쳐 바다로 흘려버릴 경우 약 349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계산했습니다. 이는 98개월의 공사와 912개월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본 지하 매설 대안의 고작 1.3%에 불과했죠.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일본과 인접한 국가들은 언젠가는 오염수가 자신들의 앞바다로 흘러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국민의 안전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에 일본의 방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푸틴 정부의 핵심인 러시아 외무부는 왜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협의하지 않느냐며 항의했고, 방사능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이웃 국가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가 이런 설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러시아는 28년 전의 치욕을 갚아주겠다는 의중이 강하게 묻어나오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그리고 340일이면 동해 전체를 뒤덮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한데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염수 방출이 적절한가에 대해 물었고, 응답자의 절반이 반대한다고 대답했죠. 또한 일본 정부에 제기된 국민의견의 대다수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구 면적의 3분의 2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작 120만 톤의 오염수는 바다가 희석해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만, 방사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그대로 남아있을 핵종을 포함하고 있어 어디로 방류하든 그 총량은 변하지 않죠. 그리고 그 오염수를 먹고 자란 생선을 먹는 인간은 그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를 제재해야 할 상당한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